요즘 집에 들어가는 발걸음이 가벼우신가요? 아니면 문 앞에서 잠시 멈칫하게 되시나요? 누구에게나 집은 쉼터여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쉼터가 또 다른 긴장의 공간이 되어버린 분들이 계시죠. 오늘은 조선의 대학자 율곡 이 선생의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분이 남긴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자신을 닦고 집안을 바로잡아야 나라가 다스려지고 천하가 평안해진다는 뜻이에요. 어쩌면 너무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나라와 천하라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율곡 선생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다른 데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의 시작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집안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 어떤 큰일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의 원형이 바로 가족 안에 있으니까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나요? 직장에서 만나는 상사와의 갈등, 친구 사이의 오해, 이웃과의 작은 마찰, 이 모든 것들을 풀어가는 방식은 결국 어릴 때 가족 안에서 배운 것들이에요. 부모님과 어떻게 대화했는지, 형제자매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풀었는지, 그 경험들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의 관계 방식이 된 거죠. 율곡 선생은 특별히 가정 안에서의 조화를 강조하셨어요. 그분의 어머니가 바로 신사임당이셨죠. 현명하고 따뜻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율곡은 가정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몸소 체험한 분이에요. 그래서인지 그분의 글에는 가족 간의 정과 예의가 자주 등장해요. 거창한 정치 이론 사이사이에 부모를 공경하는 법, 형제와 우애를 나누는 법이 스며들어 있죠. 요즘 가정의 모습은 참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대가족이 함께 사는 경우도 드물고 자녀들은 멀리 떨어져 살기도 하죠. 명절에 모이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더 외로우신 분들이 많아요. 집에 혼자 계신 시간이 길어지고 대화 나눌 상대가 줄어들었죠. 가끔 자녀에게 전화가 와도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기 일쑤예요. 이런 상황에서 가정의 평안이라는 말이 공허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평안할 가정 자체가 흩어져 버린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율곡 선생이 말한 가정의 평안은 꼭 물리적으로 함께 사는 것만을 뜻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서로를 생각하고 있다는 확신, 그것이 진짜 평안의 뿌리라고 하셨죠.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느 마을에 7순이 넘은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자녀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할머니는 시골집에 혼자 사셨죠. 그런데 이 할머니는 전혀 외로워 보이지 않으셨어요.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딸들이 매일 저녁 7시에 전화를 해요. 짧게라도 꼭 해요. 그게 어찌나 기다려지는지 하루가 금방 가요.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매일 저녁 몇 분의 통화. 그것이 그 할머니에게는 가족이 여전히 함께 있다는 증거였던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죠.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말 한마디 나누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요. 밥상에 함께 앉아도 각자 휴대폰만 보고 눈도 마주치지 않아요. 이런 집은 함께 있어도 외로운 거예요. 율곡 선생은 이런 상황을 경계하셨어요. 형식적인 동거보다 진심 어린 소통이 중요하다고 하셨죠. 가족이라는 이름에 기대지 말고 매일 새롭게 관계를 가꾸어야 한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율곡 선생의 가르침을 현대에 적용해 본다면 몇 가지 작은 실천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되어 보세요. 자녀가 바쁘다고, 손주가 학교 일로 정신없다고 기다리기만 하면 마음만 상해요. 부모 세대가 먼저 안부를 묻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더 편할 수 있죠. 전화해서 별 이야기 없어도 괜찮아요. 오늘 날씨 좋더라. 텔레비전에서 뭘 봤다. 이런 사소한 이야기면 충분해요. 둘째, 서운함을 오래 품지 마세요. 가족 사이에 상처받는 일이 어디 한두 번인가요? 무심한 말 한마디에 밤새 잠 못 이루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 서운함을 계속 마음에 담아두면 독이 돼요. 어느 순간 그게 원망이 되고 분노가 되죠. 율곡 선생은 화를 참되 삭히라고 하셨어요. 삭힌다는 건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소화시킨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며느리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요. 셋째, 잔소리를 줄여보세요. 이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자녀가 걱정되니까 이것저것 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된 자녀에게 잔소리는 대부분 역효과예요. 율곡 선생도 말씀하셨어요. 가르침은 때가 있다고요. 이미 다 큰 자녀에게는 조언보다 지지가 필요해요. 내가 잘 해낼 거라고 믿는다. 이 한마디가 10마디 잔소리보다 효과적이에요. 넷째,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우리 세대는 감정 표현에 익숙하지 않죠.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말이 쑥스러워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한번 용기를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녀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희가 있어서 내 인생이 풍요로웠다고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그 말 한마디가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어요. 율곡 선생의 시대와 지금은 많이 달라요. 그때는 3대가 한 집에 살았고 가족 간의 위계가 분명했죠. 지금은 핵가족 시대를 넘어 1인 가구 시대예요. 하지만 가정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아끼고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위로하는 것. 이게 가정의 존재 이유죠. 형태는 달라져도 그 마음만 있다면 가정은 여전히 유효해요. 여기서 한 가지 다른 시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흔히 가정의 평안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참고 양보하고 내 것을 포기하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어요. 하지만 율곡 선생은 수신, 즉 자기 자신을 닦는 것을 제가보다 먼저 두셨어요. 자신이 먼저 평안해야 가정도 평안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나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서 가족만 챙기면 어떻게 될까요? 지치고 원망이 생기고 결국 관계가 무너져요. 그래서 자신의 건강과 마음을 돌보는 것도 가정을 위한 일이에요. 하루에 1시간이라도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산책을 하든 음악을 듣든 그냥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든요. 그 시간이 마음의 여유를 만들고 그 여유가 가족을 대하는 태도를 부드럽게 해줘요.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가정의 범위예요. 율곡 선생 시대에는 가정이 곧 혈연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오랜 친구, 이웃, 종교 공동체, 취미 모임, 이런 관계들도 우리에게 가족 같은 의미를 줄 수 있어요. 피를 나누지 않았어도 마음을 나눈 사람들이죠. 특히 자녀와 멀리 떨어져 사시는 분들에게 이런 확장된 가정 개념은 중요해요. 주변의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삶의 질이 달라지거든요. 율곡 선생이 꿈꾸던 평천하, 천하가 평안해지는 것. 그건 어쩌면 모든 사람이 이런 따뜻한 관계 속에서 사는 세상이 아닐까요? 거창한 정치가 아니라 작은 가정들의 평화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참 많은 것을 견뎌왔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나라를 일으켰고 가난을 이겨내며 자녀들을 키웠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었어요. 이제는 조금 쉬어도 돼요. 가정을 위해 헌신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운 인생이에요. 더 잘해야 한다고 자신을 몰아세우지 마세요. 지금 자녀와 관계가 좋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손주와 자주 못 만나도 괜찮고요. 배우자와 말다툼을 했어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완벽한 가정은 세상에 없어요. 율곡 선생도 완벽한 가정에서 자란 건 아니었어요. 어머니 신사임당은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늘 순탄하지만은 않았죠. 그럼에도 그분은 가정의 가치를 평생 강조하셨어요. 왜냐하면 불완전함 속에서도 사랑은 자라기 때문이에요. 갈등을 겪고 화해하면서 관계는 더 깊어지죠.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그것도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저녁 가족에게 연락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길게 통화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그리고 오늘 하루 자기 자신에게도 친절하세요. 좋아하는 음식 드시고 편한 옷 입고 푹 쉬세요. 당신이 평안해야 가정도 평안해지니까요. 율곡 선생의 가르침은 결국 이거예요.
멀리 있는 큰 것을 바라보기 전에 가까이 있는 작은 것부터 돌보라고요. 가장 가까운 건 자기 자신이고 그 다음이 가족이에요. 세상을 바꾸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내 마음 하나, 내 가정 하나 평안하게 지키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세상에 기여하고 있는 거예요. 오랜 세월 가정을 위해 살아오신 당신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많이 고생하셨어요. 그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어요. 지금 가정이 완벽하지 않아도, 관계가 멀어진 것 같아도 당신이 뿌린 사랑의 씨앗은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조급해하지 마세요. 가정의 평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생에 걸쳐 조금씩 쌓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조금이라도 평온하시길 바라요. 마음 한켠에 고요함이 깃들기르려. 가정이라는 이름의 작은 우주가 당신 곁에 늘 함께하기려.